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실 때 어떠셨나요? 몸이 물 먹은 솜처럼 무겁고 머리는 멍하고 어딘가 꽉 막힌 듯한 답답함. 혹시 이런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으셨나요? 대사증후군을 앓고 계신 많은 분이 호소하는 이 증상, 놀랍게도 만성적인 코막힘이나 비염을 가진 환자들의 호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흔히 뱃살, 고혈압, 높은 당 수치는 몸통의 문제이고 코막힘이나 콧물은 얼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다른 질병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 몸은 기계 부품처럼 따로 놀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데브라 풀건 브루스의 더 사이너스 큐어를 통해 우리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의 대사를 망가뜨리는 범인이 당신의 숨길도 막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 말이죠. 그 범인의 이름은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코 질환이 단순히 코 안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면역 체계가 과부하 걸렸다는 경고음이라고 말합니다. 대사증후군 역시 마찬가지죠. 몸속에 쌓인 염증 물질들이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리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즉, 코를 고치려면 염증을 잡아야 하고 염증을 잡으면 대사증후군도 함께 좋아지는 놀라운 나비 효과가 일어납니다. 저자는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는 7단계의 자연치유법을 제시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방법들이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의사들이 권하는 생활수칙과 소름 돋게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 이 책이 안내하는 숨기를 틀고 뱃살을 빼는 핵심 비결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수분입니다. 책에서는 관계, 이리게이션, 즉 코 세척을 강조합니다. 소금물로 코 속의 나쁜 세균과 염증 물질을 씻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몸 전체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은 기본적으로 물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입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은 끈적해지고 노폐물 배출은 멈춥니다. 저자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강조합니다. 코 점막이 촉촉해야 바이러스를 막아내듯 우리 세포도 충분한 물이 있어야 방을 에너지로 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 한 모금을 드셔보세요. 그것이 염증을 씻어내는 첫 번째 빗자루질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식단입니다. 이 책은 코 환자들에게 곰팡이를 부르는 음식을 피하라고 경고합니다. 설탕, 정제된 밀가루, 가공식품, 그리고 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록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대사증후군을 악화시키는 주범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설탕은 우리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폭발시키는 기폭제입니다. 코 안에서는 곰팡이와 세균의 먹이가 되고 혈관 속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지방을 쌓이게 만들죠. 저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의 숨결이 된다고요. 오늘 식사에서 달콤한 후식 하나를 줄이는 것, 그것이 콧물을 멈추게 하고 허리둘레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책에서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신선한 채소, 마늘, 양파, 그리고 생강을 추천합니다. 이런 식재료들은 천연 항생제이자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대사증후군 환자분들에게도 의사가 늘 권하는 음식들이죠. 결국 건강한 몸으로 가는 길은 하나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열쇠는 환경입니다. 집안의 곰팡이, 먼지, 건조한 공기. 이것들은 코만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쁜 공기를 마실 때마다 몸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죠. 이 코르티솔이 뱃살의 원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자는 공기청정기 사용과 잦은 환기를 권장합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풀리고 교감신경의 흥분이 가라앉습니다. 대사증후군을 앓고 계신다면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깨끗한 공기 마시기입니다. 지금 창문 열어보세요. 들어오는 바람이 여러분 몸속의 화를 식혀줄 겁니다. 네 번째, 절대 놓쳐선 안 될 것이 수면입니다. 코가 막히면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
수면 무호흡증이 오기 쉽습니다. 잠을 깊게 못 자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착각해 식욕 호르몬을 마구 뿜어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도 배가 고프고 단계 당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책에서는 코로 숨 쉬는 것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코호흡은 뇌에 열을 식히고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잘 자야 살이 빠집니다. 잘 자야 혈압이 떨어집니다. 만약 코 때문에 잠을 설친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대사증후군 탈출의 첫 단추일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5번째 열쇠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저자는 스트레스가 면역계를 교란시켜 알레르기와 염증을 악화시킨다고 말합니다. 대사증후군 환자분들, 혹시 빨리 나아야 하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강박에 시달리고 계시진 않나요? 그 불안감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5분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세요. 코끝에 닿는 공기의 온도에만 집중해 보세요. 이 책은 명상과 이완이 약물만큼이나 강력한 항염증제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혈관이 이완되고 인슐린도 제 기능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일부터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의 내용을 대사증후군 환자에 맞춰 간단한 루틴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우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식염수로 코를 세척해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세요. 식사 때는 하얀 것을 멀리하세요. 흰쌀밥, 흰빵, 설탕. 대신 색깔이 짙은 채소와 단백질을 채우세요. 이것은 코 점막의 붓기를 패주고 여러분의 내장 지방도 태워줄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습도를 50% 정도로 맞춰주세요. 건조함은 염증의 친구입니다. 촉촉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코로 깊게 숨쉬며 잠드세요. 대사증후군 관리, 참 지루하고 힘든 싸움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인 것 같아 답답하실 겁니다. 마치 꽉 막힌 코처럼 말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숨구멍 하나를 뚫는 노력이 결국 전신의 순환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증상에 따라 약물 치료가 필수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대사질환 합병증이 있거나 심한 비염이 있다면 새로운 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숨이 편해지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더 사이너스 큐어가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 균형입니다. 염증으로 기울어진 내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 그 과정에서 코도 뚫리고 혈관도 맑아지는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을 마시고 나쁜 음식을 끊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세요. 이 단순한 진리가 여러분을 고통스러운 대사증후군과 만성 비염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물 한 잔 마시러 가볼까요? 건강한 숨,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